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3일 새벽 1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을 읽고 나니까 참 세월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용 그리고 문재인,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짜고 트럼프를 속여가지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만나게 하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합의문을 만들어내고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한미 군사훈련 중단시키는 발표를 한 게 2018년 6월 12일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나갔죠. 그러니까 김정은, 문재인, 정의용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사진 찍기 좋아하는 트럼프, 실무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트럼프를 속여먹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어제 발표된 공동성명문은 완전히 이건 또 정의용, 문재인 두 사람이 바이든에게 멱살 잡혀서 끌려가서 만든 합의문처럼 느껴집니다. 트럼프처럼 미국 대통령을 갖고 놀던 시절이 지나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수십 년 동안 미국 상원에서 또 부통령으로 세계 곳곳을 누볐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더구나 한반도 문제, 핵 문제는 자신이 직접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밑에 실무자들에게 맡기는데 이 실무자들이 아주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이 문재인 싫어하고 김정은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맡겨놓으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제대로 굴러간 거죠. 제대로 굴러가고 오히려 문재인을 끌고 와서 시진핑에게 기울고 김정은에게 굴종하던 문재인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미국 쪽으로 끌고 가서 같이 손을 잡는 그런 형국의 정상회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된 겁니다. 문재인을 위해서도 정의용을 위해서도 두 사람의 퇴임 이후를 위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합의문대로 한국에 돌아와서 합의문대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만 뽑아서 다시 한번 제가 현미경을 들이대고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동성명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시진핑, 김정은입니다.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의 기존 노선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기분 나빠할 내용이 한 6개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공동성명문은 이렇습니다. 공동성명문은 그러니까 시진핑 공동성명문은 문재인, 바이든 두 사람이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말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로 동의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2018년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호소하던 시절과 너무나 달라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이든 페이스에 말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처럼 바이든을 갖고 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문재인도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죠.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북핵 문제를 1차적으로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들이 문재인이나 정의용이나 김정은에게 속을 리가 만무합니다. 트럼프는 그 밑에 실무자들 의견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볼턴 의견도 무시해버리고 멋대로 가다가 완전히 문재인과 김정은에게 놀아난 거죠. 두 번째, 이런 대목이 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이는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의 북핵 정책 기본에 찬동한다는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외교적 모색을 강조해가지고 체면을 지키려 한 것 같습니다. 좀 애처롭게도 보입니다. 또 이런 대목입니다.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이건 뭐냐면 싱가포르 및 판문점 선언은 북한에 유리하지만은 다른 남북 및 미북 간 약속 중에는 북한에 불리한 게 많습니다. 예컨대 1991년의 남북한 비핵화 선언 같은 것은 북한에 불리한 거죠. 따라서 이 항목은 득도 실도 없는 일반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런 대목이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건 하나만 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고 있으니 대화를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미국이 또 남북 대화를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였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는 문재인과 김정은에게 큰 타격입니다. 두 사람이 그토록 싫어하는 북한 인권 개선을 명문화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도 배부른 북한 지배층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준다고 못을 딱 박아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지배층은 지원 물자를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습니다. 이제 배고픈 사람한테 주겠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다 이거죠. 여섯 번째,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삼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입니다. 한미일 삼국 협력이라고 하면은 아주 발작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시진핑과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도 한미일 삼국 협력이 안보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여기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문재인의 기존 노선을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다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느냐. 요게 시진핑, 이 바이든 외교의 아주 고단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 쿼드는 일본, 인도, 호주, 미국이 합의한 일종의 안보 협의체인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지는 하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이것도 시진핑을 아주 자극하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중국을 검증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두 개 있었습니다. 남중국 해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 대만의 평화가 유지돼야 된다. 대만의 평화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개는 바로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이 싫어할 항목을 6개나 넣도록 한 바이든의 외교술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때처럼 미국 대통령을 갖고 놀던 시절은 지나갔다. 대북 특사로 임명된 김성 전 대사도 집안부터가 보수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또 북한에 넘어갈 사람도 아닙니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인들 실력을 알만합니다. 그만큼 한미동맹이 제대로 정상화되는 어떤 유턴하는 모습을 보여준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제 지켜볼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공동성명대로 실천하느냐, 아니면 이 집권 세력 안의 극좌 분자들이 어떻게 반발하느냐, 김정은과 시진핑이 어떻게 나오느냐, 앞으로 지켜보면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